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다음 부분. 그래도 PT를 여기 앞에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형 종류랑 전형 이름도 색깔도 딱딱 맞추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PT가 안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안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PT를 거의 외우고 있다는 거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되게 대단하다. 클릭 한번 해주. 예, 그렇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그래서 전형은 전형 요소의 조합이고 전형 요소의 조합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여기 캡처를 두 개를 해서 경희대랑 경북대의 경북대랑 숭실대죠. 경북대랑 숭실대 예시를 두 개를 드러났습니다. 두 개를 드러났는데 거기 퍼센트 돼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퍼센트 돼 있는 거. 자, 퍼센트 돼 있는 거 빨리 한번 보세요. 퍼센트 돼 있는 거. 퍼센트 돼 있는 거 찾아보시면 위에 게 경북대잖아요. 경북대 퍼센트 돼 있는 거는 일괄선반 100%라고 돼 있는 거 말고 그 옆에 지금 보시면 교과 서류 평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는 400점이고 서류 평가는 100점이라고 돼 있으면서 그 학생부 교과가 80%, 그다음에 서류 100점이니까 20% 합쳐가지고 500점을 100%로 한다. 그랬을 때 이게 교과가 80%니까 그렇죠? 예, 교과가 80%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되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숭실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퍼센트는 돼 있지 않지만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전형이 모두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으로 잠깐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 엔지니어링께서 했으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형 요소의 제가 전형 요소의 조합이라고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형 요소의 조합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때 조합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냐면 비율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형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율, 그 전형 요소가 몇 개가 있을 거냐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서 좀 전에 봤던 자 경북대를 생각을 해보면 경북대의 이 전형이 하나가 교과가 80이고 그 다음에 서류가 20인 경북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숭실대는 교과가 100인 구조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교과가 80이고 얘는 교과가 100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합격자는 이 두 전형의 합격자는 동일해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 두 전형의 합격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전형도 모두 교과라는 전형 요소가 50%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50% 이상인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교과 전형을 준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교과만 뛰어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 안에는 서류 20%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형을 볼 때 이것이 어떠한 전형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거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학이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대학이 논술고사 성적을 60%를 반영하고 학생부 교과를 40%를 반영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전형인가요? 자, 이거는 바로 논술이라는 게 60%니까 50%가 넘잖아요. 그렇죠? 50% 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형의 이름은 논술 전형인데 여기에는 이런 단어가 적혀 있다. 논술 위주 전형이라는 위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논술 100으로 논술 위주 전형을 운영하지만
어떤 대학은 논술 60에 교과 40에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 이게 교과가 되게 많은 교과가 40%나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논술 전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대학은 이런 대학이 있죠. 여기 이제 이건 경북대인데 예를 들어서 교과 80에 서류 20에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교과, 서류, 수능이라는 총 3가지의 전형 요소가 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전형이라고 부르고 전형이라는 건 전형 요소별로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 그때 조합이라는 단어는 거듭 강조하지만 뭘 말하는 거다? 비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학의 전형을 살펴본다는 거는 그 조합, 그 대학의 그 비율이라는 거를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대학과 이 대학의 논술의 영향력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학의 논술의 영향력 이 대학의 논술의 영향력보다 이 대학의 논술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자, 제가 뭐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랑 이 위에 있는 애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거랑 요 지금 밑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가? 밑에 뭐가 나왔을 텐데 요거랑 저 위에 있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위에랑 차이가. 찾으셨어요? 아니 엔지니어만 하세요.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자, 예,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거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모도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위에 있는 거에는 그냥 일괄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단계별로 돼 있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이 단계별로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금 엔지니어 분께서 엔지니어 리가 와서 칠판 지워주시느라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포인터를 기가 막힌 위치에다 딱 놓고 지금 가셨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예, 거기 보면은 지금 1단계 학생부 교과라고 돼 있고 100이라고 돼 있고 그 옆으로 조금 가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7배수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른바 뭐라는 거냐면 단계별 전형이라는 것과 일괄 전형이라는 겁니다. 단계별 전형이라는 것과 일괄 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건데 그럼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개 있잖아요. 그 경북대랑 숭실대 거는 일괄 전형인 거죠. 근데 밑에 이제 가천대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계별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일괄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깐만 칠판을 다시 잠깐만 보면요. 자, 일괄 전형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애들이 이만큼 들어왔어.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만큼 들어온 애들을 줄을 쭉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끊어서 합격, 추합 이렇게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계별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단계를 거치는 거죠. 즉 1단계, 보통은 1단계와 2단계로 보통 나뉘어지는데 그럼 1단계에서 원래 합격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줄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2단계에 추가되는 어떤 전형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단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줄을 쓰는 겁니다. 다시. 2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B라는 애가 있고 여기 C라는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그 막 보여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2단계를 얘가 거치고 나니까 이렇게 거치고 나니까 여기에 A가 와 있고 이 B는 2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여기에 와 있고 C는 2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합격으로 해놓으면 그렇죠? 여기까지를 합격으로 하면
B와 C는 합격을 하지만 A는 합격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2단계 전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을 나중에 혹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단계별 전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1단계 합격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게 단계별 전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원 근거 또는 지원의 조건, 지원의 기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합격이 가능할 것이냐, 즉 최종 합격을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1단계 합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가지고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1단계 합격의 가능성과 함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배수. 1단계에 몇 배수를 뽑을 거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있어요.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 좀 전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1단계에 교과 100으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 가서 1단계 70에 2단계에 면접 30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5배수를 뽑는다. 자, 이런 전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2단계 면접 30%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추가된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 이 추가된 전형 요소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추가된 전형 요소에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몇 퍼센트냐 보다 이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거의 다 면접이죠. 거의 다 면접입니다. 면접인데 그러면 면접이 30%인 것도 있고 뭐 면접이 20%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만큼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1단계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붙일 때요. 1단계에서 아이들이 붙일 때 자, 요만큼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이 8대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몇 명이 오면 8대 1이에요? 80명이 오는 거죠. 80명이 오면 8대 1입니다. 근데 여기 5배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5배수라고 돼 있으니까 1단계에 몇 명이 합격을 하는 거냐면 50명이 합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는 대답이 필요해요. 이건 잘 생각을 해보세요. 1단계에서 이 1등부터 1단계 교과다. 근데 교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등부터 80등까지 줄을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등부터 80등까지의 격차와 1등부터 1단계에 붙은 50등까지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얘네의 격차와 얘네의 격차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격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1등부터 80등까지의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되게 촘촘하게 존재하다가 여긴 드문 이렇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1등부터 50등까지는 굉장히 촘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60%로 반영되든 70%로 반영되든 50%로 반영되든 얘네들의 격차는 굉장히 뭐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좁아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는 100%일 때 예를 들어서 얘와 얘 사이에 만약 10점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점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10점 차이가 70% 반영은 7점으로 바뀌는 거고 60% 반영은 6점으로 바뀌는 거고 50% 반영은 5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벤트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와 얘 1등과 50등 차이가 만약 10점이 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10점 차이 난 게 1단계가 70% 반영되면 7점 차이가 되는 거고 1단계가 60% 반영되면 6점 차이가 나는 거고 1단계가 50% 반영된다고 하면 5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2단계의 면접이 50%다. 그럼 여기는 40%다.
여기는 70%니까 30%다라고 하면 이 30%, 40%, 50%는 0에서 50, 40, 30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 비율이 30이든 20이든 간에 얘와 얘 사이의 격차는 훨씬 더 이 1단계보다 훨씬 더 높게 난다는 거죠. 따라서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비록 10%, 2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도 듣고 나면 또 우리 말 못하는데 또 시작해가지고 또 아니 그 걱정을 하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걱정을 하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전형의 원리가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보통은 2단계 추가되는 전형 요소의 비율만큼 애들 순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합격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순위가 뒤바뀌는 게 보통 이 면접이 30%면 이 2단계 전형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30%다. 그럼 30% 정도의 아이들의 순위가 바뀐다. 그들 중에 이제 원래 붙을 것 같았던 애들은 원래 붙는 거고 또 원래 붙었다가 떨어지는 애들도 생기는 거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붙는 친구들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 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다시 PT로 넘어가서 2단계 추가되는 전형 요소를 잘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아까 가천대의 PT 예시를 보시면 가천대는 50%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거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